환단고기는 시대와 저자를 달리하는 5사람의 글을 모은 책이다. 신라 때의 고승 안함로와 고려 때의 인물 원동중이 쓴 두 종류의 삼성기, 고려 말 최고의 정치가이자 대학자였던 행촌 이암이 쓴 단군세기, 역시 고려 말 대학자이자 문신이었던 범장이 쓴 북부역이, 그리고 조선 중종 때의 사관 임액이 쓴 태백일사.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쓴 이 책들은 당시 사관과 다른 한민족의 자주적 사관으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간행되지 못하고 비전되어 왔다. 그러다 20세기 초 독립운동가 계연수 선생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환단곡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운초 계연수는 압록강에 면한 평안북도 선천 사람으로 역사와 고문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문헌을 수집,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여러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온 위와 같은 책들을 검토하고 이 책들이 한국 상고사의 진면목을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으로 생각하여 1911년 간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간행한 원본은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단지 계연수의 제자였던 하남당 이유립이 한국전쟁 직전에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한 권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오형기라는 인물이 1949년에 필사했다. 그 사본이 이유립의 문화생인 조병윤에 의해 1979년 간행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광호 이해사라는 출판사에서 간행한 광호 이해사본이다. 곧 일본에서도 실크로드 흥망사라는 부제를 달아 번역본이 나왔다. 이 책을 번역한 가즈마 노보루는 환단고기를 아시아의 지보라고 하였다. 현재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서로 알려진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삼국사기는 12세기 중반에 국왕의 명으로 편찬된 관찬사서이다. 신라와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그 이전 시대, 즉 북부여, 단군 조선 등의 역사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통일 신라와 같은 시기에 발해 역사도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13세기에 일현이 지은 삼국유사는 단군 조선, 북부여, 마한 등 삼국시대 이전의 나라들을 짧게나마 소개하였다. 그러나 삼국의 불교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상고사 내용은 모두 합쳐도 몇 쪽에 불과할 정도로 소략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상고사 기록은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하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단군 왕검이라는 한 사람이 건국하고 1500년이나 다스리다 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환단고기의 단군 세기에는 1세 단군으로부터 47세 단군까지 단군들의 이름과 통치 연대 및 주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북부여기에는 북부여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모수에 의해 건국되고 고구려에 의해 계승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다. 해모수라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서에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나 북부여기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주몽은 해모수로부터 근 200년 후의 사람이다. 이러한 왜곡은 180여 년에 걸친 북부여 역사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삼국유사에도 북부여에 대한 지극히 소략한 언급은 있지만 그 건국 과정에 대한 기록이나 북부여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오로지 북부여기에만 그 기록이 실려있다. 안함로와 원동중이 쓴 두 종류의 삼성기에서는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과 환국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한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원동중의 삼성기에는 18세에 걸친 환웅들의 이름과 시세기간이 적혀 있다. 배달은
그 연대를 모두 합하면 1517년이나 되는 나라였다. 또 고대 중국의 대표적 사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와 있는 치우에 관한 기록도 실려 있다. 치우는 원동중의 삼성기에 의하면 배달의 14세 환웅이었다. 환국과 배달, 단군조선, 즉 환단시대에 대한 기록은 태백일사에도 실려 있다. 태백일사는 분량으로 볼 때 환단고기의 절반 이상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저자는 조선 중종 때 사관을 역임하였던 이맥이라는 인물이다. 그의 책에는 그 자신의 서술보다는 이러한 옛 상고사 기록들을 그대로 전제한 부분들이 많다. 삼성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역 유기, 대변경, 밀기, 삼한비기, 조대기 등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고대 기록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일반 대중들은 볼 수 없었지만 엄연히 실존하고 있었던 책들이다. 이 책들의 명단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단지 당국이 민간이 소장하지 못하도록 엄금하여 금서가 되었다. 이러한 금서들에서 전제한 기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맥은 자신의 책을 태백에 숨겨진 역사라는 뜻으로 태백일사라 하였다. 태백일사에는 환국과 배달시대의 사상과 종교에 대한 기록이 많이 실려 있다.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 한민족 고유의 사상과 종교가 있었다는 것은 삼국사기의 최치원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최치원은 그 고유의 종교를 풍류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삼국사기가 아니라 오로지 태백일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세계와 신, 인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은 한민족의 철학서이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유태인들의 구약 성서에 비견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또 태백일사의 고려국 본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자 자신의 선조인 이존비와 행촌 이암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서술이다. 이는 태백일사의 기록자가 그 두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후손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환단고기가 20세기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주장을 통쾌하게 날려버린다.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문헌 사료가 많지 않음을 생각해보면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기록들은 더없이 소중한 기록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록들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서 그 전수 과정에서 미심쩍은 몇 가지 사실만을 갖고서 환단고기를 위서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듯 환단고기에 나오는 세계, 국가, 산업 등 몇몇 근대적인 용어들이라는 것도 실상은 고대 문헌에서도 이미 쓰이던 것들이다. 문제는 위서론자들이 환단고기의 텍스트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환단고기의 가치를 섣불리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환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배달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한다. 그러나 배달의 존재는 그렇게 간단히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후반에 중국의 요서 지방과 내몽골 일대에서 발굴된 홍산 문화 유적지와 유물들은 BCE 4000에서 5000년 이전에 이미 국가 형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홍산 문화는 중원 문화와 계통이 다른 북방 문화로 인정하고 있다. 고조선의 영역이 만주 일대에 걸쳐 있었다면 홍산 문화는 당연히 고조선 이전의 배달 문화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한국사 인식은 현재까지도 주류사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 120년이 지났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7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역사 인식에서 진정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국내 역사 왜곡도 문제지만 외국 교과서에서의 한국사 왜곡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한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하였고 4세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서술되어 있고
심지어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 때부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멕시코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중국에 속한 나라였다가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되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본과 중국의 책들을 통해 우리 역사를 파악하다 보니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서술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환단고기는 이러한 심각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책에는 기존의 사서들의 기록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기존 기록들에는 없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계연수 선생이 법리에서 밝힌 것처럼 환단고기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그 이념을 전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